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볼게요. 이론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대변의 자기 주식, 그리고 차변의 현금 등, 그리고 자기 주식을 10,000원에 취득했는데 9,000원에 처분을 했다고 하면 1,000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4번 자본 조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전주는 천안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받았으면 대변의 선수금이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3번,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품 T계정을 그려서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을 원래 금액보다 크게 적었다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 적게 되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됐다는 건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커진 거니까 이익 기준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과대계상이 됐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기말 결산 시 기말 자본으로 반영이 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자본도 증가하게 됩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상이 되는 게 맞죠. 기말재고 자산이 증가하니까. 동그라미,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과소계상되는 게 아니라 과대계상이 되죠. 잘못된 답으로는 2번이 되겠네요.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은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이 사용하는 방법, 정액법, 체감상각법 등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죠. 외부 구입만 인정이 되죠. 동그라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문제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단기 투자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이 세 가지의 합계가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70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류를 물어볼 때 잘 모르겠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에서 비유동부채는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두 가지가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는 저가법을 적용을 하고 있죠. 저가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내려갔을 때는 인식하지만 취득한 금액보다 올라갔을 때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세제는 취득원가가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올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비누가 7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즉 10,000원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다. 그런데 100개가 10,000원이니 100만 원이 평가손실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용 판매, 사용해 보도록 물건을 미리 준 다음에 고객이 구매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판매한다고 보죠. 그래서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표시일이다. 동그라미. 예약 판매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진행 기준에 따라서 장부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는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판매하는 시점, 인도하는 시점에 장부의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제3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1번이겠네요.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이죠. 문제에서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즉 단기에 투입되는 원재료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원재료 T계정에서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단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대변에 적히죠.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은 20억,
그리고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X라고 가정했을 때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3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니 X-3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하니 20억 플러스 X는 X-3 플러스 단기 투입 원가 즉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해보면 X는 사라지고 Y는 23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3억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로 모두 옳은 것은 해당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 프로그램에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죠.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는 제품 재고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제공품 재고액, 기말원재료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답은 4번이겠네요. 11번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정상 개별 원가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예정 배부액을 구한 다음 배부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정 배부율은 총 예정 제조간접비 금액을 총 예상 조업도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선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이다 이렇게 아예 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줄게요. 예정 배부액을 구할 땐 문제에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라고 하니 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200원 곱해주시면 6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실제 발생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으니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금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더 많은 거니 10만 원만큼 과대 배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10만 원 과대 배부가 되겠습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가 되죠.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원가 또는 재료비, 가공원가, 가공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표현으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부터는 부가세 문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여기에서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맞죠. 운수업은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맞고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즉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즉 법인의 등기부 소재지가 사업장이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15번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표현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태로 세액을 계산을 하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고성상사 8108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회사 코드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메뉴로 들어가서 일반 거래처 탭의 가장 밑에 부분 클릭해 주시고 주어진 자료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000 엔터 그리고 주식회사 나우전자 엔터 그 다음 유형은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81-13579 대표자 성명은 김나우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 검색하지 않고 바로 입력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띄고 서초구 띄고 명달로 104 그리고 밑에 서초동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이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계정 과목 퇴직연금 운용 자산 여기에 대체 적요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컨트롤 F 누르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 이렇게 계정 과목을 찾아주신 다음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대체 적요란에 빈칸 클릭하고 1 엔터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이렇게 오타 없이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 장기 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하였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하세요. 즉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두 가지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금액을 먼저 수정해 줄게요.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하니 단기 차입금은 증가, 그리고 장기 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으니 장기 차입금은 감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항목을 보시면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잘못 적은 거고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없으니 계정 과목만 장기 차입금에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화면에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 코드는 다음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하니 그냥 삭제합니다에 예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수정하고 난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서 왼쪽 항목에 단기 차입금이 없는데요. 위에 있는 불러오기 아이콘을 눌러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들을 불러와 준 다음 여기에서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문제에서 단기 차입금은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했으니 F2번 누르고 기업은행 이렇게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분기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날짜 변경 버튼 누르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8월 1일 날짜 입력하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형년 10월 31일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중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보통예금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일자별 적용 환율은 아래와 같다. 지급하라고 하는 분계는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갚은, 즉 상환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분계로 해보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 감소했으니 부채 감소,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일단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을 텐데 장부에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금액을 알아야 차변에 얼마를 적을지 알 수 있겠죠. 처음에 차입했을 때, 즉 빌렸을 때는 달러당 1210원이라 이 금액의 기준으로 3만 달러에 1210원을 곱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 외화 차입금으로 적어놨겠죠. 하지만 기말에 가지고 있는 외화 채권 채무들의 금액들을 기말 결산일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기에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은 직전 연도 회계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에 환율인 1250원을 적용한 금액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적혀져 있는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3만 달러 곱하기 직전 연도의 종료일 환율인 1250원을 곱한 금액을 장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하면 3,7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보통예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3,900만 원이죠. 그러면 금액이 지금 차변이 150만 원이 부족한데 해당하는 금액은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 즉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니 외환 차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 입력 한번 해보면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미국은행 금액은 3,750만 원. 그 다음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3,900, 그리고 부족한 차변의 외환 차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8월 12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인 모모가방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 이렇게 부도 처리가 났다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해당하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야 하니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거래처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죠. 모모가방 금액은 5천, 대변에는 받을 어음 모모가방 5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3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임시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현금 배당 기준으로는 배당을 결의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감소를 시키고 대변에는 실제로 그때 지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놨다가 실제로 지급을 하는 배당 지급일에는 이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키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에 써준 다음 문제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해당하는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장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결의를 해서 회계 처리해 놓은 미지급 배당금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상황이니 아래와 같은 분계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154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3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8월 31일 제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자, 기계장치를 받았으니 일단 차변의 기계장치 그리고 이렇게 공짜로 받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기계장치 금액은 550, 대변에는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9월 11일 문제 보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대오전자의 주식 2,000주를 주당 2,000원에 취득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한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다른 자산들은 모두 취득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자산의 가격을 증가시켜 주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이와 같이 증권 거래 수수료 등의 수수료가 들어가면 별도의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900번대 10,000원 그리고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식의 가격은 2,0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이니 400만 원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400 그리고 수수료 비용 9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0,0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3일 날짜 변경할게요. 주 다원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다원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는데 현금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 회수니까 외상매출금 감소.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400,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 현금 증가 100만 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으니 받을 어음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다원 금액은 400,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나머지는 받을 어음 다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입력해 볼게요. 1번 날짜는 7월 13일이죠. 자, 문제를 보니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매출 코드에 카드면 카과 또는 카면인데 문제에서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우리는 17카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포함된 합계 금액인 5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부가세가 나눠지고 코드는 남양 가방이니 남양 가방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BC카드 입력해주시고 분계는 카드로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신용카드 판매액은 매출채권으로 처리할 것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분계도 수정사항이 없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9월 5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9 엔터 5 엔터 특별주문 제작하여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되어 특수운송 전문업체인 쾌속운송을 통해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운송비 55만 원을 보통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았다. 그러면 유형을 입력하실 때 우리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일 과세 금액은 부가세 포함 55만 원이니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부가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계속 운송, 전자니까 1번 여,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이체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의 운송비를 냈는데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이죠. 매입하면서 발생했으니 그러면 기계장치에 플러스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9월 6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 문제에서 제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 매입의 세금계산선이 50일 과세가 되겠네요.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 1,000만 원이니 공급가액란에 1,0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정도 정밀,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문제에서 제품 인가공 비용인데 임가공 비용은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원재료를 외주가공비 계정 과목인 500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25일이죠. 9월 25일 제조공장 인근 육군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D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이죠. 3D 프린트기를 샀네, 매입,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네, 50일 과세 매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기증하기 위해, 기부하기 위해 구입한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즉 50일 과세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오사 불공으로 입력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고성상사인데 우리 회사는 가방을 제조하거나 도소매하는 회사, 즉 3D 프린트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사 불공 이 코드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금액을 입력해보면 350만 원, 거래처는 목포전자 입력하고 전자니까 1번, 불공제 사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번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기부하기 위해 구매를 한 거죠.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 기부금의 외상이면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5번 10월 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0월 6일은 복합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유형에 구입했으니 매입, 그리고 카드니 카과 또는 카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이 15만 원 나와 있으니 카과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57 카과, 그리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165만 원 입력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코드이죠. 구매한 곳은 OK 사무네요. 사무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죠. 하나카드. 그 다음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 4번 카드로 해주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사용할 복합기, 즉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6번 12월 1일 날짜 바꿔볼게요. 원재료인 양가죽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매입이니까 매입 코드에서 전자세금계산선이 과세가 되겠죠. 그럼 50일 과세 입력하고 금액은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국민가죽이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이네요. 그리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거래. 대변에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 입력해 주시고 부가가치세는 25만 원이니 25만 원만 적어주신 다음 나머지는 외상거래니 대변에 외상매 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 먼저 보면 1번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이니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7월 22일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부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대금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해당 업무용 승용차는 배기량은 1990cc이나 회계 담당자는 990cc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배기량이 1990cc면 54 불공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990cc면 50일 과세로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올바르게 입력하려면 54 불공으로 해야 하지만 50일 과세로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니 밑에 올바르게 입력하고 위에 작성된 자료를 삭제할게요. 올바르게 하려면 54 불공 그리고 엔터 누르면 위에 있는 내용이 복사가 되죠. 1,500만 원 제일자동차 전자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 구입이죠. 3번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원재료 구매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구입이니 차량 운반구로 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 위에 있는 과세 항목 체크해 주시고 삭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9월 15일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9월 15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댕댕오디오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으나 9월 15일 파산 선고 당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150만 원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감소를 시키는 건 동일하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150만 원, 나머지 금액 대손상각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손상각비 금액을 1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니 109번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결산정리사항이죠.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대손충당금이라 자동이네요. 그러면 1번은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치고 먼저 차변대변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 원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결산일 12월 31일에 250은 하나무역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알 수 없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자, 그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발생했을 때 차변에 쓰이게 되죠. 그럼 해당하는 원인을 밝혀냈거나 또는 기말까지 밝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써서 장부에서 전액 다 지워주시고 250만 원 차변에 250은 하나무역의 외상매입금을 상환. 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오게 되죠. 상환했으니 2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인데 지금은 차변 비용 자리니 잡손실이 되겠네요. 입력해 주시면 대변의 가지급금 금액은 250만 원,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하나무역 250, 나머지는 잡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필립전자에 대한 외화 단기대여금 3만 달러의 잔액은 6천만 원이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 달러당 2,200원이다. 외화 단기대여금도 단기대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인데 지금 결산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의 외화 단기대여금은 3만 달러인데 여기에 달러당 2,200원이니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3만 곱하기 2,200 그러면 6,600만 원이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혀져 있을 건데 6천만 원에서 6,600으로 증가를 시켜줘야 하니 600만 원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즉 차변에 단기 대여금 600 대변에는 외화 환산 수익자리니까 이익이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필립전자, 금액은 600,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 1월부터 12월 입력하신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은 위에 있는 대손상각 버튼 클릭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대손율 1%이고 문제에서도 1%니 수정 없이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미수금에 대하여만 설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추가 설정액 란에 있는 금액들은 다 0원으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그리고 밑에 있는 선급금까지 0 엔터 이렇게 누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주시면 5번의 3번 문제가 정답 처리가 되겠죠. 만약 입력하실 때 대손상각 창에서 이 추가 설정액 란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하는 대손상각 창에서 추가 설정액 란을 결산 반영을 했는지 이 작업을 잘 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문제의 분계가 틀려서 미수금 계정 과목이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손충당금 문제는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당해연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카드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 합계액은 얼마인가? 특정 유형에 대한 금액을 물어볼 때는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는 게 수월한데요. 자, 날짜를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그리고 구분은 매출이니 2번 매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의 카드 플러스 과세 매출이니 17카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금액이 공급 대가인데요. 그러면 합계란을 봐주셔야 하고 1월과 3월의 총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1월 여기 있고 2월 여기 있는데 3월은 거래가 없어서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분기계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33만 원입니다.
X1년 6월에 영업 외 비용 총 지출액은 얼마인가? 6월 동안의 총 지출액을 보려면 일기표 월계표로 가셔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밑으로 내려서 영업 외 비용 여기 있네요. 그리고 총 지출액은 합계 칸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겠죠. 답은 13만 1,000원입니다. 3번 당기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리고 매입세액이니 매입세액 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 16번에 나와 있는 금액의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06만 원입니다. 이렇게 장부조회 문제를 다 찾으시고 난 다음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반드시 그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하는 장부조회 문제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8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